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행정법 효력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행정법령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이때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때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산한다. 다음 날로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 말일로 만료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1번이 틀린 겁니다. 공휴일이 말일이라도 말일로 종료한다. 이렇게 다음 날 들어가서 틀린 것이다. 기간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1번에. 자, 2번에 법령 소급 적용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이 말은 신뢰 보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정진하는 경우, 침익적이 아닌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중,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이번 질문은 진정 소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요. 진정 소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신청에 따른 처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 그러면 신청 시 법 기준일까요? 처분 시 법 기준일까요? 처분 시 법 기준입니다. 그렇게 기억만 해두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된 법령 적용한다. 개정된 법령이 처분 시 법령이거든요. 맞는 표현. 4번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것인데요. 개정 이유가 뭐냐? 종전에는 허가 대상인데 법이 바뀌면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개정 이유가 사정 변천, 상황이 바뀌어서 시대가 변해서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정 변천으로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이게 개정 이유라면은 과거에는 전부 다 처벌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처벌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만 상황 변화로 범위를 조금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지 처벌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금방 말 이해됩니까? 처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 규정을 없애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 상황 변화로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때문에 개정을 했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 범위를 조금 줄였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경우는 구법 적용해서 처벌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개정 전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는 상황 변화로 사정 변경으로 사정 변천에 따라서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로 개정되었다면 종전 위반 행위를 종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 개정 이유가 법 이념의 변천이다. 아예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 범죄를 현재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 개정이 되었으면 이제는 처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이 아예 바뀌어서 그때는 처벌을 했었어야 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 거 처벌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이다 하면 과거 위반 행위 지금 처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규제 사정 변천에 따라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에 따라 개정이 되었다면 종전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 해설문 받았나요? 꼭 보십시오. 그 문장 두 개가 딱 제시되어 있고 요 두 번째 것에 해당될 때는 처벌 대상이고 첫 번째 것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언더라인 진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비닐하우스 설치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허가나 신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신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처벌을 안 하려고 바꾼 것이냐? 그게 아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일 뿐이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처벌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 측면인데 하여튼 요 지문은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워낙 답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면 실제 시험 칠 때는 밑에 거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정확하면 이런 문제 또 있어요. 하나는 옳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것인데 책에 전혀 없는 것들 세 가지 끄집어 놓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한 개만 알아도 즉 예를 들면 하자 승계 문제인데 행정 대집행 절차 계고 통지하고 영장 실행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청구하잖아요. 요거는 대집행 절차거든요. 하자 승계되잖아요. 나머지는 하자 안 승계 안 되는 거 세 가지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 답이 1번에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머지 모르는 건 아예 모르는 게 낫고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으면 맨날 틀린다니까 그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에 보면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 공표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기 구속 받는다. 틀렸죠. 반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반복되어야 재량 준칙이 되고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냥 재정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 구속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자, 2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으면 공적 견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으로는 인정되지만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은 인정하는데 공적 견해 표명인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냅니다 이거. 자 3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의 법 원칙으로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틀렸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어디 있습니까? 행정기본법에 있어요. 행정기본법 13조에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해야 되는 거죠. 행정기본법을 바로 낸 거죠.
1번에서도 행정기본법 1번을 냈고 2번에서도 3번에 이게 또 행정기본법 또 낸 거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법령의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이게 문제예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어긋나게 행정처분하면 이건 명백한 하자입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옳은 표현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허가가 뭘까요? 우리 안 배운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금지를 해제하는 거예요. 허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금지의 해제. 외우세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부작위 해제, 금지의 해제라고 해도 되고 부작위를 해제하는 거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금지의 해제, 부작위 해제 같은 겁니다. 당연히 수익적이고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 한의사 면허는 허가입니다. 맞습니다. 의사 면허 전부 허가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죠. 한약 조제 시험 통해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적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 침해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항상 허가하여야 한다. 항상이 들어가 틀린 거예요. 자, 건축 허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속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축 허가는 환경에 침해가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량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는데 항상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 중에 첫 번째 해당 사유인지, 두 번째 해당 사유인지, 세 번째 걸 말하는지 그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뒤에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맞는 것처럼 고착된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실수해서 하나씩 틀린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복습을. 그 다음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에 허가 신청 후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서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은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된다. 이 말은 처분시 기준이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신청시 기준이 아니고 처분시 기준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늘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석유 판매업 등록 대물적 허가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고 종전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 판매, 가짜 석유 판매해가지고 발각되었으면 승계인에게
사업 정지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고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재가 승계되는 것. 대물적 허가라서 그래요. 제재는 이건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제재예요. 그래서 승계가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에 사전통지 가장 옳지 않은 것. 고시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라서 사전통지할 필요 없어요. 특정인에게 처분할 때는 사전통지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 방법으로 알릴 때는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가 맞아요. 이 틀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판례이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자, 이거 외우시는데 뭘 외우시는가? 이렇게 외우셔요.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자, 보세요.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신청 이전 상태 아닙니까? 거부를 해도 신청 이전 상태에 거치는 거죠. 이것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 신청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권익 제한하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2번이) 답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존 강의할 때도 늘 강조했던 겁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신청을 안 받아준다 뜻이지 그 사람에게 피해간 거 하나도 없다 아직. 그러니까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 답지로 정답으로 나오잖아요.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인에게도 당사자 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고 등자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 정규 임용 취소 처분입니다. 이건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냐? 아니죠. 불이익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해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인데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에 답이 있으면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시간 절약되잖아요. 다른 과목도 같이 치는데. 그러니까 1번 놓치면 안 돼요. 답이 1번에 있을 때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1번이 답이다 싶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6번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부족한 사람은 나처럼 매 해설만 하고 자기가 교수인 것처럼 해설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수험생인데 답만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해설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습관을 꼭 시험 칠 때는, 그래서 시험 치는 거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칠 때는. 해설은 나중에 들으면 되잖아요. 일단 전쟁을 치르고 나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병합 이야기 할 때 맨날 이것만 강조했거든요. 낼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이게 동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서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 안 됩니다. 두 개 다 심판해 주소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청구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 거 해주세요. 순서 정해서 청구해야 된다. 그게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 주의적, 예비적 청구. 요거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안 돼요. 단순 병합은 둘 다 재판해 주세요 이 뜻이고요. 선택적 병합은 보시고 아무거나 재판해 주세요. 선택해가지고 그 뜻이고요. 요거는 1순위, 2순위가 있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순위 기준이다 이 말이죠. 요거 안 되면 요거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적 청구부터 먼저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은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은 안 됩니다. 1번이 답이에요. 무효선언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은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제소요건 갖춰야 됩니다. 소제기 기간 지켜야 되고 전심 절차 거쳐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 확인 구하는 소에는 명시적으로 취소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밝혀지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취소 요건 갖추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친다. 이게 짧은 문장인데 나중에 소송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청구를 기각했다 이 말은 당사자의 주장을 못 받아준다 이 뜻이고 원처분이 적법하다 뜻입니다. 원처분이 적법하니까 무효 확인 소송도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소송편에 가서 또 공부해도 되니까 첫째 1번에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은 단순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비적 청구는 가능하다. 짧게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판결의 효력인데요. 판결의 효력,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환원시키는 것은 다시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원처분만 취소시키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한 제3자 권리 변동까지 다시 환원시켜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권리까지 환원시켜주는 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기판력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거든요. 기판력은 이 확정 판결이 기각 판결이든 인용 판결이든 모두 다 적용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 판결이든 이유 없다 판결이든 이유 있다 판결이든 확정이 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 못해요. 그게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효력이 미친다 해야 됩니다. 기판력이 아니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미칩니다. 이 문제가 기속력 하면 맞는 말인데요. 기판력이라 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 인용 판결 양쪽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요런 건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2번 내용은. 그 다음 3번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이게 포인트가 다른 사유로입니다.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 기속력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다른 사유로 처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시 거부 처분한 거 재처분입니다.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판결 쪽이니까 소송이라서 나중에 공부하고 난 뒤에 봐도 됩니다.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행정심판 가장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처분청이 처분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재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청구 절차, 청구 기간 이걸 고지하지 않았으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고지 의무인 건 맞는데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맞는 표현이고요.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처분청입니다. 처분청에게 접수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조문은 행정심판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 제도는 행정심판법에만 있습니다. 소송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분청이 재처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요까지는 맞는 표현이에요. 행정심판법에도 있고요. 직접 처분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여기까지도 맞아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틀린 겁니다. 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요게 틀렸어요. 요 부분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요것은 뭐냐면 이거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기관소송 제도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처음 냈어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요 뒷부분 요게 시험 처음 나온 거예요. 없다가 틀린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헌법재판소법 61조인가 그런데요. 제가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놨거든요.
실제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99년도 성남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이 성남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청구 소송, 심판 청구 사건이다. 이게 99년도 헌재 결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즉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적용되어서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법에 없는 내용을 직접 처분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던 사건이 있고, 권한 넘은 재결 부분에 대해서 그 재결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해설본 안에 있으니까 이 판결을 처음 나온 거예요. 헌재 결정 사례를 권한쟁의 다툼 사건을 처음 낸 거예요. 4번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들.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손해배상 문제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것, 공공영조물은 공물이어야 되고요. 공유나 사유재산인 것은 안 따집니다. 행정 주체에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이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물도 되고 공용물도 다 됩니다. 도로 설치 관리에서 완전 무길 상태에 유지할 정도 고도의 안전성 갖추지 아니하였다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안정성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통상의 안정성,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 즉 통상의 안정성 갖추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이게. 하천 홍수위가 하천법상 관련 규정이나 하천 정비 계획에서 정한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다 해도 하천이 범람하거나 유량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전성 결여다. 아닙니다. 이게 100년 단위 예측량인지 50년 단위 예측량인지 따라서 100년 이상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1000년 이상 수위가 나왔다 하면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이다. 무너져도 책임 있다 할 수 없다.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 두셔야 되는데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처음 나온 판례예요. 공군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공군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이사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무원 가족들은 공군 비행장 근처에 이사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스로 들어온 겁니까? 불가피하게 들어온 겁니까? 그 동네 살기 좋아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근무지가 그쪽으로 되니까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피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피해 배상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들어온, 감수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자 가해자, 면책 가해자가 국가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것,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감액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 이유만으로 국가가 면책 사유이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통치행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방 무너진 사건이죠. 제방 사건이죠. 자, 9번은 통치행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죠. 행정법 총론 앞부분에 있는 거죠. 외국 군대 파견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요. 2번 지문이 처음 나온 거예요.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 사면할 것인지 이건 사면권자의 정권 사항이다. 즉 통치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은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얻지 아니한 채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가 틀렸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사건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3번이 틀린 거예요. 송금 행위 이 부분 사법심사 대상이다. 서훈 취소가 극과 원수로 하는 것, 서훈 취소, 서훈 수의하는 것은 통치행위인데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 아닙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고도의 정치성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행정행위의 효력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이게 이제 불가쟁력이라는 겁니다.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불복기간 지났다는 말은 더 이상 못 다툰다. 그래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불가쟁력을 뜻하는 거죠. 불가쟁력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 확정력. 그래서 확정된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 이 뜻이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겁니다. 불가증력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2번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버려서 불가증력이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까지는 불가증력이 생기고 신청권이 없다면 국민에게 변경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중간에 이 문장을 짧게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불가증력 발생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된다면 다툴 수는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불가증력은 기간이 짧아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또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정력 때문에 확정된 것이지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3번요. 자,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스스로 못 바꾸는 겁니다. 즉 행정행위 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 맞습니다. 불가변력은 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또는 존속력, 이렇게. 어쨌든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부관이 나왔네요. 부관. 이 동영상을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관. 가장 옳지 않은 것. 재량 행위에는 명시적 금지가 없으면 부관 붙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과는 붙일 수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과에 따라 토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 이때 착오가 있으면 정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기부 체납하고 난 뒤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건 못해요.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 존속기한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더라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되어서 그러면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연장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한 기간을 가졌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재량권으로 더 이상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똑같은 판례인데 두 번 나왔어요. 그 전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작년에 올 초.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 4번 판례는 4번 지문은 3번 내용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뒤로 빼돌린 겁니다. 같은 거예요. 판결문에. 자, 12번 볼게요. 행정계획이 나왔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 목표와 절차만 되어 있고 내용에 관해서는 별로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 국토계획법이 특히 그래요. 그러면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성하는 광범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재량 영역이 넓다 이 뜻이죠. 그 다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재반 이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즉 비교 교량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에)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 형량의 불비례, 하자별로 개별화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형량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형량은 하였지만 이익 형량은 하였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이건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지금 3번 지문처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좀 독특한 판례인데요.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했다. 자, 이것은 시험 치기 전에도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사건인데요. 판매시설에서 목욕장으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 부분은 승인권자 승인 없이 했기 때문에 영업소 폐쇄 처분이 적법한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13번은 처분인가 아닌가? 처분이라야 취소 소송 대상이거든요. 자,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나 기수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이거는 사법 관계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사법 관계. 처음부터 공법 관계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교재 안에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예. 그럼 기업은 벌써 탈락이에요.
두 번째, 법규성 있는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 이러면 행정처분이에요. 니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탈락이고 니은은 맞는 것이고요. 행정계획 변경 신청의 거부가, 자, 또 나왔죠. 신청에 대한 거부요. 찾았습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아까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뿐이지 권익을 제한하는 건 아직 아니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차 일정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 실질적 거부라면은 처분입니다. 자, 이것은 폐기물 적정 통보 받은 자가 시설 요건 다 갖추고 난 뒤에 토지에 대한 행질 변경을 신청했는데 원래 변경 신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부하게 되면 건축 허가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사건일 때는 처분이 됩니다. 디귿은 두 번째 문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는 것이고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 당연퇴직은 중년이 도래되었으니까 퇴직되었습니다. 알리는 것 뿐이거든요.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답입니다. 두 개. 3번이 답이죠. 요 개수를 낸 건 이번에 처음 냈습니다. 이렇게. 요런 답지 표현. 뭐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안 하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14번 볼게요. 행정입법 부작위, 가장 옳지 않은 것.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 맞습니다. 왜? 법률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있지. 헌법 75조가 대통령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상당히 재치 있게 어렵게 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상권분리, 법치행정 정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맞습니다. 헌법에서 법 집행을 행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법적 의무다. 맞습니다. 3번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하려면 행정청에게 행정입법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만 부작위가 되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가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판결문의 일부를 딱 가져온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라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추상적 법령에 관하여 제정 여부, 이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이 4번 질문은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 이 부분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15번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예. 자, 15번 볼게요. 당사자 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 소송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두십시다. 조세 부과 처분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 오늘 오전에 수업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당이득이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입니까? 민사소송입니까? 민사소송이라고 오전에 했잖아요. 이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2번 재개발조합은 자격 유무 확인하는 것. 요거 우리 수업 마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당사소송입니다. 사업주가 당년 가입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소송하는 것은 법률에서 납부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이에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방송공사로부터 징수 업무 위탁받았습니다. 위탁받아가지고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와 결합해서 수신료 징수하는 것, 이 부분 역시 당사자 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공무를 위탁받았다, 공법상 법률관계다, 위탁받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행정소송법 규정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법 조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 내용을 바로 물어보는 거죠. 1번에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 침해받을 제3자가 있으면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직권, 이 방법으로 결정으로 소송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송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 조문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고요. 요거는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법 법 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3번에 법원이 제3자 소송 참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그는 1항, 2항 두 가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네요. 이때 각각 당사자, 제3자, 당사자, 행정청 의견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의견 들어야 된다. 4번에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기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송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돼요. 청구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청구 내용과 변경이 없으면 다르지 아니하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2심 판결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직권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직권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법들은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 법 조문을 반드시 여러 번 읽어둬야 됩니다. 조문 그대로 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라. 자, 이것은 이제 판례를 낸 것인데요. 처분 사유,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는데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할 수 있는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다고 보면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인데 전부 대부분 판례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해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하여 행위 제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은
환경보존 등을 염두에 두고 공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허가 했는 것하고 두 번째, 항고소송에서 신청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이 불비되거나 그리고 불비되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도심의 환경보전, 공익상 필요, 환경보전 필요. 그러면 첫 번째 도시계획법에 따르는 행위제한, 이게 공익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심의 환경보전 공익상 이유, 내용은 같은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곧 답이에요.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교재안에 있는데요.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군부대장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탄약창 인근에 지점하고 있어서 공익적 측면에서 안 된다. 이것은 두 가지가 동일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별개의 사유입니다. 그 다음 3번, 온천으로서 이용 가치, 이 부분 거부했는데, 그 다음 규정 온도가 미달되었다. 그래서 온천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한 것. 이거 추가해도 되는가? 사유가 별개이기 때문에 아니다. 사유가 별개다. 그 다음 이주대책 신청 기간이나 이주대책 실시 기간을 모두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청 권리가 없어지고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여서 택지나 아파트 공급해줄 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것을 못 받아준다. 이 사유하고 사업지구내 가옥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같은 사유가 아니죠. 동일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2, 3, 4번은 동일성이 없는 사유예요. 1번은 동일성이 있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개정 전 허가 기준의 존속에 관한 이 말은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 개정 법률 적용에 따르는 공익상 필요보다도 구법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신뢰 보호를 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 허가 기준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그 다음 법령상 산림훼손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은 중요한 공익입니다. 법에 근거 없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고요. 어업에 관한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허가 효력이 끝난 거죠. 기간 경과로.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재차 허가가 받게 되면 새로운 허가거든요. 그런데 갱신이 되어서 종전 허가가 계속된다.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되면 종전 허가는 끝난 거예요. 새로 허가 신청하면 새로운 허가이지 갱신됩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그죠. 유효기간 만료되면 만료 후에는 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허가 신청이죠. 이 논리를 낸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요 허가행위, 요자를 따로 끊어 읽어야 됩니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다 이 뜻입니다. 한자로 요자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요 허가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이 말은 무허가 행위죠.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무허가 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4번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는 단속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사법상 행위는 거래 행위는 사법상 행위는 그대로 유효. 이게 단속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는데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걸 바로 단속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행정행위 철회입니다. 철회는 사후 철회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은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당의 처분 자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 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행정행위 철회는 적법 요건 구비하고 완전히 효력 발하고 있는 유효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그게 철회의 뜻이에요. 처분 후에 원래 처분을 그대로 종수시킬 수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처분 상대방에게 철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철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다. 행정청이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상대방에게 철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19번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상대방에게 철회를 변경해달라. 철회 변경 신청권 있는 것 아니다. 자, 그 다음 20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간접강제 맞습니다. 직접강제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직접강제가 아니고 간접강제입니다. 그리고 금전적 제재 맞고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답을 알고 있으면 고민할 거 없죠. 이제 1번 답 치고 끝난 거예요. 벌써.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 아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이행을 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요거는 개별법에 다 그렇게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장기 의무 위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강제금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과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맞습니다. 장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지 과거에 대한 처벌인 행정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행정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다. 그래서 20번은 1번이 답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21번은 손실보상입니다. 자,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의 세입자를 제외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거용 건물을 이전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주거용 건물을 주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는데 세입자 재산권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위헌 아니다. 맞고요.
공익사업으로 영업 폐지, 휴업하는 자가 손실보상에 규정된 재결 절차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 상대로 영업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 절차까지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 문장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3번,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위해서 생활대책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때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 제외하거나 거부한 사업 시행자 상대로 항고소송 대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 보상 청구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상권에 대한 법적 행위로서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를 말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틀렸습니다. 공행정 작용이라도 그것이 적법한 행위 같으면, 그로 인한 피해 같으면 보상 대상이 되고요. 공행정 작용 이외의 사유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린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는요, 시간을 끌는 거죠. 4번까지 읽어오게 만들고 마지막 문장에서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 시간 잡아먹는 기술이란 말이죠. 출제자가.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재결이에요. 그것도 처분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이거든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조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 조세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 바로 못 갑니다. 심사 청구를 거쳐야 돼요. 필요적 전치입니다. 그런데 그 불복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취소되었다. 이 말은 처음에 조세부과처분이 있고 국세청장이 취소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으니까 취소 재결입니다. 이게. 취소 재결은 소급해서 원처분이 소멸, 무효가 됩니다. 취소 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이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이런 것을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형성 재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부과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을 다시 부과처분했다면 위법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했기 때문에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이 뜻이죠. 위반되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위법하다 해도 되고 기속력에 위반된다. 위법하다. 맞습니다. 1번 판례도 우리 교재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 재결이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피청구인이 행정청입니다.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행정심판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49조인가 그런데 행정심판법 50조가 직접 처분이에요. 행정심판법, 심판법 50조에서 직접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틀렸는가?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직권 이거 2번 나왔네요, 벌써. 직권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역시 이것도 법 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째 줄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숫자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직권으로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재결은 기속력만 있고요. 재결에는 기속력만 있고 재결에는 기판력은 없어요. 따라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들어가야 돼요.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2권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 시험용으로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예. 지금 당장 100% 소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처분의 취소 제기일이 있으면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X씨 공무원 갑은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 완료해서 다 뜯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대집행까지 끝났다 이거죠. 을은 대집행 처분들이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려고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사례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첫째, 을이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대집행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때 민사법원이 위법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위법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선결 문제로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을 민사소송 도중에 선결 문제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 무효하고 위법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못합니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가? 위법인지 심사할 수 없다가 틀린 거죠. 위법은 심사할 수 있어요. 취소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무효도 그 행정처분 무효 맞네?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법한 거 맞네?까지는 할 수 있어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소는 못합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 효력 유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 선결 문제가 되면 민사소송이 수소 부분으로서
효력 유무, 존재 여부니까 무효 여부죠. 쉽게 말하면 줄이면 무효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X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고의 중과실 있는 가백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배상법이죠.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취소소송 나왔습니다. 행정소송 쪽에 많이 냈네요. 숫자가 많네요. 옳지 않은 것.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어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가중 또는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업무정지를 한 번 받으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월인데 똑같은 행위로 업무정지 위반 행위 또다시 발각되면 똑같은 업무정지 3개월 부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2번 발각되면 6개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업무정지 3개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두 번째 위반 행위 되기 전에 첫 번째 것을 없애버리면 두 번째 게 발각되어도 6개월이 아니고 처음 발각된 걸로 해서 3개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 1번 지문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해버리면 처분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위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학력 인정 의미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왜? 다른 명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 검정고시 했다는 것은 그것일 뿐이고 퇴학 당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명예 회복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퇴학 받은 사람은 퇴학 처분 위법을 주장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소송 계속 중 처분이 기간 경과로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위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한다. 뒷문장 요게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반복될 위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해야 돼요. 4번이 틀린 겁니다. 반복될 위험은 동일인에게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행정소송을 많이 냈네요.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구문 시험은 작년보다 훨씬 어렵게 낸 겁니다. 25번 집행정지 임시처분인데요. 집행정지 결정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직권으로도 되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일부를 정지를 결정하거나 나중에 이유가 없어지면 취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속행정지,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요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고요. 이중 속행정지는 요 말을 하려고 요걸 앞에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속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게 틀린데 뭐가 틀렸는가? 효력정지는 이게 주어예요. 효력정지는 어디 갔어? 2번.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게 주어로 나와야 돼요. 그거 바꿔놓은 거예요. 효력정지는 마지막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절차정지나 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면 효력정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게 과징금 265억 부과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면 회사가 망할 정도 지경까지 갑니다.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가 맞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틀리고요. 해당한다가 맞고. 그 다음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하고 동시에 처분 효력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이 판결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 기억할 강조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갑의 을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이것을 보조금 교부 일부 취소 처분하니까 일부 취소해버리니까 을이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한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하니까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서 판결 선고 시까지다. 이렇게 적어 놨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여기까지가 정지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지되어 있고 그러면 선고 시기가 도래되면 선고 날짜가 도래되면 집행정지 이 부분은 당연히 정지 효력은 집행정지 효력은 당연히 효력 상실하고 동시에 일부 취소라는 이 효력이 여기서 되살아난다. 일부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동시에 일부 취소 부분이 당연히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집행정지 기간이 중요하다. 그때만 일부 취소가 정지되어 있다가 요 기간 지나는 순간 집행정지가 기간 만료돼서 끝나고 원처분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판결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소송 이 부분은 지금 놔두세요. 지금 접근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2권에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복습할 때 복습하더라도 해야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건 안 좋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게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빨리 한 겁니다. 원래 이 정도 같으면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꼬치꼬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볍게 이해하라고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